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 좀 깜짝 급등이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이 크게 나와 주었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고작 하루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영상을 좀 찍어 드리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 수급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찝찝한 부분 어김없이 오늘 시장의 악재로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살펴보면서 어떤 게 좀 문제였는지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이렇게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10월달 4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3종목은 수익 청산을 드렸고 한 종목은 현재 좀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될 때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원전 관련주들 흐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막판 흐름까지도 강한 흐름을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초반의 흐름은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한 차례 또 상승으로 가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고작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5%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고 하루 만에 모조리 반납을 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영상에서도 어제 언급드린 대로 오늘까지 어제와 같은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상승 기조만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봤는데 주요 수급들의 유입이 없는 이런 상승은 힘없이 오늘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주가를 하루 만에 오늘 이렇게 다시 좀 반전을 만든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물론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게 연출이 되면서 약세가 이어진 것도 있으나 또 지수 대비 너무 과하게 빠진 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투심에 대한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호재에서도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부분,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거밖에 올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실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은 다시 연속적인 매수세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였죠. 투심은 또 수급과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좋았던 원전 테마는 하루 만에 전체적으로 다 또 하락폭을 맞으면서 반전을 이뤘고, 원전 테마주들이 다 같이 빠져나갔다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 5.34% 과하게 빠진 건 팩트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티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부각을 받고 순환매가 돌 때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이런 상승과 그리고 달러의 강세,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양 지수는 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수의 전체 움직임을 좀 보시더라도 오전장은 좀 내리는 이런 흐름이었고 12시를 기점으로 지수가 반등을 해주는 척 하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또 되기도 했는데요. 이때가 아마 시가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또 장 막판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2%, 코스닥은 0.88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 대체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고, 달러엔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을 돌파하고 강달러의 기조가 좀 유지가 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거의 1440원까지 오르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이런 환율의 급등세에도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큰 물량은 아니지만 220억 그리고 190억 정도 순매수 전환이 되었는데요. 환율 급등에 비해서는 이탈이 크게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다음 주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너무 단기적으로 오름세 그리고 내림세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반등 추세를 언제쯤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환율은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지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수급들의 이탈은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인이 116만 주 던졌고 기관도 오늘은 53만 주 순매도, 프로그램도 120만 주나 또 순매도가 되었고 외국계를 보시면 여기 매도 상위 JP모건과 모건성을 합쳐서 73만 주 좀 매도를 던졌습니다. 어제부터 보셔도 외인들은 이틀 동안 한 260만 주가량 이렇게 이탈이 나왔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280만 주가량 좀 던졌는데요. 호재라고 하기엔 주요 수급들이 매수세가 보이지 않았고 개인들만 좀 매수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는 28만 주 정도 유입이 되긴 했으나 금융투자나 연기금 같은 주요한 수급들은 여전히 이탈된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좀 더 많은 물량 53만 주를 쏟아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외인이나 기관, 연기금 모두 유입이 되지 않는 게 팩트로 볼 수 있는데 외인, 기관, 연기금에 동반되지 않았던 어제 이런 상승이 결국 개인들만 매수한 꼴이 되어버렸고 공매 비율만 보시면 2일 동안 확연히 늘어나는 걸로 봐선 공매로 이득을 챙기기에 좀 여념이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바닥권에서 좀 추세를 돌리고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호재로 인한 이런 상승이든 반등에 대한 시작이든 주요 수급들의 좀 유입이 주체가 되어야 좀 진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다시 보시면은 이틀 동안 7%, 10% 비율을 기록을 했는데 평상시보다도 훨씬 높은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주요 투자자들의 매도세와 좀 관련이 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차 거래를 보셔도 전일 기준 상환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잔고 수량이 계속 2,900만 대로 큰 폭으로 줄지 않았고 잔고 금액은 오히려 2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어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일말이라도 반전된 수급을 기대해 보았으나 어제보다 어제만큼 빠져나갔고 기관도 어제 이상으로 크게 빠져나가면서 오늘 더 큰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갭상승 출발 이후 5% 이상 상승이 나왔고 오늘까지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상승에 대한 기조만 유지가 되었다면 좀 의미가 더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하루 만에 어제 올린 부분 이상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5.34% 하락한 13,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1선까지는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좀 올려놓고 16,000원대까지 이렇게 좀 되돌리는 흐름이 이어질 수만 있으면 또 투심은 더 회복하고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호재로 볼 수는 있었지만 수급들은 공매도라는지 계획적으로 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어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거래량도 어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뺐고 아래꼬리 없이
하방으로 강한 음봉을 만들게 되면서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이 방향성 잡는 데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이탈로 좀 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좀 돌릴 것이냐, 아니면 또 바로 되돌리는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것이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캔들 자체가 좀 더 크게 보시면 여기 5일선, 11선 이평선에 그래도 좀 걸쳐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시 21선 이상으로 좀 반등으로 가기 위한 기회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취하게 될지, 그리고 세력들이 매수세가 언제쯤 유입이 될지에 따라서 좀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원전 기자재 수출 지원 넓힌다. 무역 금융 지원 사업 추진하겠다. 정부가 원전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신용보증, 해외 인증 확대, 수출 마케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통부는 원전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 사업을 발표했고, 수출입은행은 원전기업의 물품 수출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무역금융 지원 산업은 수출 대출, 수출 촉진 대출, 이행성 보증 등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증 보험과 설비 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서 수출 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 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코트라는 원전 글로벌 파트너링,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해외지사, 해외인증 취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파트너링은 해외 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기업에 접촉해 한국의 원전 기자재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의 협력 수요 발굴을 돕는다. 해외 지사화 사업은 해외 지사 설립 여력이 부족한 원전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사업은 코트라가 해외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원전 기자재 수출 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원전 수출에 있어서 사실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은 유스케일 파워 미국서 원전 사고 대비 역량을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료 기사라서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스케일 파워가 현지 원전 규제 당국으로부터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설정 방법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SMR 건설로 인한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의 원전 수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국내 원전 관련주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등을 위한 준비가 아직은 덜 되지 않았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투심도 많이 좀 꺾여 있고 주가도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시점인데요. 나중에는 이런 호재들이 이전처럼 반응하지 못한 만큼 또 반응해주고 탄력을 보여줄 시기는 분명 찾아와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대로 좀 더 길게 보면서 급등이 나오면 물량을 줄여서 정리하고 나가든, 아니면 추가 매수 하시면서 계속 기대감 가져가시든 시간을 두고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만 사용하시면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